지난주에 독감으로 리뷰 영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환절기에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뷰의 주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징화해서 나타내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의 기본은 자기 이해, 자기 객관화, 즉 메타인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기 이해 없이 열심히 자기 주장만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뒤가 다른 사람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영철님과 현숙님의 데이트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 이 두 분의 아쉬운 자기 이해도와 덧붙여서 이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출연자로 순자님의 모순과 욕심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숙님과 영철님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건 이미 진작부터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이성을 만날 때도 손잡는 삘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영철님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호감도를 더 키우지 않는 사고형으로 판단하는 현숙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커플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두 분이 점점 더 멀어지는 더 궁극적인 이유로 두 분 다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현숙님인데요. 저는 현숙님이 바라는 이성에 대한 조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런 조건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숙님이 왜 앞뒤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영철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자기소개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숙님은 자기소개 때 사정이 있으면 2주 정도 안 봐도 괜찮고 연락도 생사만 확인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연애관계에 상당히 쿨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리뷰로 현숙님이 자기 모습보다 지나치게 쿨하게 말했다고 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나 솔로나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여러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연애에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보다 쿨하지 못하고 엄청난 혼란과 양가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영철님에 대해서 조건을 뛰어넘을 만큼 마음이 크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가장 서사가 쌓여있고 마음이 통한 건 영철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영철님을 놓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만 확인하면 된다던 자기소개는 사라진 채 영철님의 대회기간 등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숙님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대화는 여자 출연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현숙님이 먼저 마음에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본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은 곧 영철님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이 있기는 한데 조건적인 면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숙님이 차라리 조건을 먼저 보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성 후보에서 제외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숙님이 영철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 조건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는 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만 주장하다 보니 결국 상대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화로까지 가거든요. 상대방이 당장 바꿀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투덜거리듯이 말하기 때문에 상대와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님이 가진 회사의 복지를 이용하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인데 현숙님이 자기와 같은 공무원은 또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숙님과 같은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현숙님처럼 육아라던가 이런 복지를 비교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숙님에게 필요한 미션은 현숙님이 원하는 안정감에 대한 구체화와 자신의 결혼 우선순위의 재정립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정감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안정감이라면 영철님도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현재 업무 형태가 아닌 축구 교실을 차린다거나 사업을 해도 잘 될 수 있는 스펙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감이 현숙님 말처럼 서울 거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 등이라면 현숙님이 배제한 공무원 집단에서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잘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난 안정감을 원해 하면 영철님처럼 난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애초에 직업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영철님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계속 태클 거는 거로 느껴지면서 결국 빈정이 상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숙님이 영숙님에게 영철님과 데이트해보라고 부추긴 것도 현숙님의 양가 감정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내 남자라고 분명히 느껴졌다면 차마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현숙님이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철님이 그렇게까지 오락가락 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1순위인 건 확실하게 행동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현숙님은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싸움이라고 여겨졌을 거고 속으로는 마음이 상당히 상했지만 또 사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영숙님한테는 나 신경 쓰지 않았어 라면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현숙님의 이런 대처에서는 차라리 영숙님처럼 영철님에게나 현숙님에게나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게 더 성숙하고 좋은 대처였다고 보여집니다. 현숙님은 결국 뒷담화를 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영철님이 손잡은 거에 대해서도 테스트야 뭐야 하면서 또 자기 나름 자존심이 상해버리거든요. 저희는 현숙님이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들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현숙님을 자꾸 괴롭게 만드는 걸로 보여요. 현숙님이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영철님의 언어와에도 이유가 큽니다. 현숙님과 데이트해서 그게 네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상한 마음을 수동공격적으로 돌려서 말합니다. 진짜 마음이 상한 이유는 표현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만 표현하는 화법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현숙님도 마음이 상하면서 정작 두 분이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는 멀어져 갑니다. 영철님도 다소 자기 멋에 취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철이 조금 더 들어야 할 시점으로 보여져요. 손잡는 느낌을 보는 것도 이해하려고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성적인 끌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인데 영철님 기준이니 이 또한 뭐라 할 순 없지만 현재 상황에 그렇게 테스트하듯이 할 건 아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현숙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며칠째 캐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사람의 결로 봤을 땐 현숙님보다 영숙님과 잘 어울려 보이기도 해요. 영숙님이 지금 자기 상황 때문에 덜 깐깐하게 구는 건지 정말 성격이 그런 건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숙님처럼 직접적이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이성관계에 있어서 현숙님보다는 더 쿨한 면이 있어서 영철님 특유의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감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님을 얘기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자님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내로남불이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순자님의 모습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죠. 대체 왜 남사친이나 이런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 순자님도 상철님이 여사친이 없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각자 연인에게 이성친구가 없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순자님은 남사친이 많다고 합니다. 공대 나오고 남초 회사면 아는 남자들은 많을 수 있지만 남사친의 와이프분이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데도 굳이 그 남사친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상철님이 다소 주의를 주든 말을 하자 순자님이 원래 자기가 먼저 친구였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그분과 결혼을 한 것뿐이다. 즉 자신들의 우정 관계가 더 먼저고 더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와 결혼 전에는 늦게까지 놀았는데 결혼 후에는 집에 일찍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미혼의 입장에서 기혼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 순서상 우정이 먼저였다고 한들 가정이 생기면 그 우선순위는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중에 순자님이 결혼해서 자신도 남사친과 늦게까지 놀면 그거야 순자님 자유겠지만 그걸 남의 가정에게 바라는 건 정말 순자님의 크나큰 욕심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이 여전히 형커일지도 슬슬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도 저희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